있는 IM 컴퍼니 정인모이고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알림장이나 가상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국 교육을 위한 한국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이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CEO를 맡고 있는 정인모라고 하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경영과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미담 장학회라는 장학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이런 회사를 창립하게 돼서 지금 거의 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김용관 씨인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이자 학점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네,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충엽 선배님,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일종의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전략이나 투자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현황이고요. 저희는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팀장을 맡고 있고 일반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담 장학회라는 장학회를 카이스트에서 처음 설립했고 이 장학회는 현재 울산, 부산, 전북 이런 곳에서 계속 지부를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교육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걸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신문 기사나 구청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런 교육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거는 이사로만 있고 지금은 IM 컴퍼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관심을 갖게 된 게 학생이나 학교, 학부모의 의사소통 부재였어요. 그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알림장이 있죠. 매일 쓰는 알림장 아니면 매일 나가는 종이 가상통신문. 그건 제가 어렸을 때도 했었고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 때도 그대로 하던 방식인데 왜 그게 바뀌지 않을까? 단방향 소통이고 비용이 발생되고 개인화가 불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왜 전에 바꾸지 못할까? 결국 보수성, 의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학교가 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결론 내리고 저희가 이걸 해결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IM 스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간단합니다. 학교 소식, 알림장, 가정통신문 이런 걸 학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실 텐데 이게 알림장의 가정통신문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알림장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가정통신문이 수도 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훼손되고 학부모와 학교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앱을 통해서 이 알림장을 모두 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요약한 건데요. 이제 기존의 학교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카카오톡을 학부모나 학생이랑 써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의 종이나 가정통신문이 훼손되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어제 안 그래도 대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저희 앱을 소개를 했는데 그 앱 소개한 게 학부모님들이 토요 프로그램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는 걸 저희 앱으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한 그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학교 토요 프로그램의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빠르게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TV를 보고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오히려 토요일날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뭐냐? 과연 주 5일제 프로그램이 없어서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전시 각 5개 구와 교육청인데 각각 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인데 저희는 이 앱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 앱을 소개하기 위해서 대전 전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요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게 저의 이 슬라이드의 포인트고요. 현재 진행 현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런칭한 지가 거의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개월 만에 학교를 약 700개 확보했고 다양한 가장 학교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쓰게 만들 수 있는 건 공문인데요. 저희는 공문을 이 해당 지역 학교들에게 다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저희는 학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확보하기 원하는 학교는 만기 학교 중에 70%, 7,000개 학교입니다. 이게 공문이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힘들게 이 회사를 만들고 앱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픈 플랫폼, 많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단순히 알림장만 가정통신만 가정통신문만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뉴스 피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렇듯이 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장학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대학생과 뭐 초중고생 이 멘토 멘티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커뮤니티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사용자 확보인데, 그 사용자 확보를 저희는 학교를 모집하고 그 학교를 모집한 학부모들에게 알림장 가정통신문 같은 서비스를 보여줌으로써 매일 접속하게 만들고 매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이 결국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은 학부모, 학교, 학생 이 교육 3주체가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오늘만큼 제가 정말 많은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만큼 떨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와서 만든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만들었냐면 사실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내가 사회적 기업인가? 이걸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창업가로서 너 정말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양심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분명히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이 슬라이드를 붙여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장 기회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기업인 이상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봤고요. 저희는 시장 기회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규모의 기업이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영세 소규모의 기업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소수의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물론 소수의 약자도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체화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방법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 구현 방법이 저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고, 단순히 여기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어떤 자원봉사나 물질적으로 돕거나 어떤 가서 뭔가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카카오톡이 생기고 페이스북이 생겼듯이 이런 교육 플랫폼도 충분히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IT 벤처임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 컨테스트에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꿈꾸기 때문이고요.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 소통을 당연히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 학생들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 중심의 교육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도울 수도 있고, 교육 봉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외된 곳에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 대학생들과 학교의 학생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뭐 유해물 차단을 한다든지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결론이고요. 저희도 이런 플랫폼이 갖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한 확장성이 저희의 장점이죠.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모델이나 구체적 가치, 예를 들면 멘토링을 어떻게 하겠다,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겠다, 이 점은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이 점을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직원들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되느냐, 일반 플랫폼이 되느냐 가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제가 볼 땐 창업자와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인데요. 저희는 애초부터 창업할 때 이 비전을 걸고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 혁신. 저희는 지금 다양한 벤처 포럼이나 IT 기업, 이런 엔젤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망한 벤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의 캐치프라이즈인데 학교 밖의 학부모를 학교로입니다. 일단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관심 가지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누구보다 광고주가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 플랫폼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네. 엘븐 티플러라는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동력은 뭘까요, 여기가? 모르시나요? 한국의 미래 동력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강하지 않고 주변에는 열강, 강대국이 다 끼어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중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교육열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 도를 지나쳐서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분은 지적했습니다. 왜 한국 교육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너무나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은 확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의 물결이라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지금 700개 학교가 단 2개월 만에 모였듯이 수많은 학교들에 저희 플랫폼을 보급한다면 교육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